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대학은 학문 추구를 위한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지역 대학에서는 연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 직원 폭행 등의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낳은 제주대학교 병원의 교수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요. 그 이전에도 성희롱, 폭언 등으로 교수가 파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학에 지원된 보조금 횡령 의혹이 KBS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잠시 후 7시 오늘 제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탐사 K에서 단독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공개로 제2공항 건설 자체에 의문이 커지면서 이런 이유로 국토부와 용역진이 보고서를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에서 해마다 수억 원씩 지원받아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하지 않은 교수 이름을 등록하거나 현장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KBS가 마련한 교육 분야 전문가와의 연속 대담. 오늘은 문희현 전교조 제주 지부장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 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되는데요. 급성 감염 시 치사율 100%에 달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만 물렁 진드기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서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도구도 바이러스 전파의 요인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주는 양돈 농가들이 밀집돼 있는 구조여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순서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모은 소식 가운데 도민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뉴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비상인데요. 돼지고기 수입량도 줄면서 삼겹살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함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축산물 판매장. 삼겹살 가격이 껑충 뛰면서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요. 오늘 삼겹살을 사러 왔는데 조금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네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00g 값은 2,000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키우는 돼지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지난 2달간 국내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16% 이상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치료제는 물론 예방 백신도 없는 상황이어서 축산 당국과 농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농장 관계자의 해외 여행은 금지됐고 외부인의 농장 출입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농가 차원에서는 이제 특히나 잔방 급여를 중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외부 출입자든가 이런 것을 차단 방역을 해야죠. 공항에서는 해외에서 가져온 모든 축산물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햄, 소세지 등 축산물을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가볍게 소지하고 먹기 위해서 가져오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내 축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휴가철을 앞두고 돼지 고기값 폭등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제주에서도 식당과 상점에서 손님이 직접 기계를 사용해 계산하는 무인기기가 차츰 늘고 있는데요. 무인기기 확산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홍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고객이 무인계산대에서 직접 물건을 계산합니다. 무인기기 사용이 낯선 사람들은 점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용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사용하기가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뭔가 저도 조금 나이 있는데 한번 갖기 좋은데 해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주유소와 교통수단 표 발권 등에 제한적으로 쓰이던 무인기기가 이제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트 노조는 고객들의 무인기기 사용을 돕느라 노동 강도가 강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인 셀프 계산대 도입 후 인력 재배치라는 미명 아래 저임금에 시달려온 계산원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무인기기의 확산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건비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는데 앞으로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의 59%가 무인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구성된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좀 확대하고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키는 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무인기기의 확산이 이처럼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 대체 일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주 소식입니다.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제2공항 건설의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진이 그동안 ADPI 보고서를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민 기자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은 새로운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권고안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항공 수요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2035년까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권장 사항이 이행된다면 ADPI는 2035년 예상되는 교통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이 ADPI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의 제주공항을 개선하면 장기 항공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 활주로 활용에 대한 안전 문제는 활주로 끝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놓여있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연간 약 3%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남북 활주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용량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고, ADPI 보고서의 결론대로라면 이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어 국토부와 용역진이 그동안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세 가지 대안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신공항 건설안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도 결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이 공항 건설로 몰아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제2공항이라는 안을 상정해놓고 국토부나 원희룡 도지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된 것이 아닌가. ADPI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을 빼고 이 공항 건설로 결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왕벚나무 원산지로 알려진 제주에서 키 50cm 미만의 초소형 벚나무의 집단 자생지가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된 만큼 신종 등록과 자원화 연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란 벚나무에서 연분홍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록된 적 없는 초소형 벚나무로 다 자란 나무의 키가 50cm 미만이고 꽃이 잎보다 먼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주도 해안 주변 6,000제곱미터 안에 10여 그루씩 자라고 있는 자생지 36곳이 발견됐습니다. 토양이 거의 없는 주로 그런 암석지대에서 발견된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체가 크게 자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초소형 벚나무가 처음으로 발견된 건 지난 2006년. 당시 10개체를 발견한 뒤 현장 조사를 이어온 결과 최초 발견지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서 자생지 여러 곳이 발견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자생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직 미기록종으로만 보고돼 있는 초소형 벚나무의 신종 등록을 2년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의 개체들을 확인해서 그 형질의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또 이게 신종으로서의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왕벚나무를 포함한 벚나무 13종의 원산지로 알려진 제주도. 초소형 벚나무의 대규모 발견으로 벚나무의 다양한 자원화 연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오늘 JDC 창립 17주년 기념식에 KBS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래 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 염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신경영 비전을 선포하며 도민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원 경제 모임인 제주 민생 경제 포럼이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주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가 1호점을 연다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거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골목 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제주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는 오늘 이마트 신제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 셀프 계산대 확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지난해 전국 이마트 3개 점포에서 시작된 무인 셀프 계산대가 현재 60개 점포로 확대되면서 일반 계산대 대기 시간이 늘어 고객 불편이 커졌고 계산원은 무차별 발령과 인력 감축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모 수협조합장이 직원 채용에 관여해 심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기부 행위를 했다는 등의 고발장이 지난달 검찰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해당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지난달 다시 접수된 고발 내용이 일부는 같다며 새롭게 재고발된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내 대학들에게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맞춤형 청년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내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사업의 경우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들의 이름을 등록하거나 현장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이래도 되는 걸까요? 새롭게 선보이는 탐사 K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가지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는 이 대학.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공학과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 시공 보수 인력 양성 과정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강생 15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른 대학의 아동 관련 전공생들입니다. 당시 9달 과정에 교육을 받았다는 대학생 15명을 수소문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을 대여섯 차례 받긴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전관리, 제어 실무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그쪽 부분은 모르겠어요. 풍력이랑 태양광 인력 양성 과정 수업 받으셨죠? 그거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교 측에서 강의료를 받기 위해 제주도에 제출한 교수 7명의 시간표. 교수 1명이 2달 동안 이론과 실기를 20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씩 했다고 명시됐습니다. 달력으로 확인해 보니 토요일과 석가탄신일에도 강의를 한 셈입니다. 학생들이 당시 강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에 의문이 가는 이유입니다. 교수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까? 해당 교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교수는 취재가 시작되자 명확한 답변을 피합니다. 이 부분은 과제 책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교수는 수업을 다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취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사로 이름이 올라간 한 교수. 자신은 강의한 적이 없고 강사비로 입금받은 220만 원을 이 사업을 추진한 교수에게 돌려줬다고 증언합니다. 강의를 실제 한 적도 없고 이름이 저도 모르게 강사로 올라갔죠. 돈이 들어왔길래 돌려줬어요. 나머지 교수 4명 가운데 2명은 수업을 계획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한 명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풍력과 태양광 설비 시공 보수 인력 양성 과정에 등록된 교수 7명에 대한 강사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은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게 목표인데요. 제주도가 운영 지침에서 전공 학생들의 기업 실습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실습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계속해서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 실습은 한 달에 20일 이상. 학생 한 명이 식대와 교통비 등으로 한 달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학생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20일 동안 실습은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직접 실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실습 한 척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실습이 아니라 현장 견학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일단 간 다음에 이제 특강 했듯이 20-30분 받고 사진만 찍고 온 다음에 밥 먹고 학교에 들어온 다음에 강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집에 귀가. 서너 번의 현장 견학으로 등록 학생 15명은 한 명당 40만 원의 직장 적응 훈련비를 받았습니다. 현장 견학조차 가지 않은 학생들까지 훈련비를 받았다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현장 실습 같은 경우는 제가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갖고 참석을 못했었어가지고. 학교 측에서 현장 실습을 했다고 주장하는 전기 관련 업체는 3곳. 하지만 업체들 역시 견학은 있었지만 20일 동안의 현장 실습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뭐 20일 시켜야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20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쪽에는 실습생이 5명이 20일 동안 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실습생 5명이요? 예. 그건 지금 저 못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탐사 K팀이 입수한 직장 적응 훈련 확인서에는 7월부터 8월 사이 20일 동안 현장 실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업체와 학생들의 서명이 버젓이 있습니다. 실습을 간 학생도 담당한 업체 직원도 없는데 학생들은 실습비를, 직원들은 멘토비로 2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취재팀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교수를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해당 교수는 인력 양성 사업을 계획은 했지만 책임자는 아니라며 다른 교수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까지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수들에게 강사료를 되돌려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실습 없이 직장 적응 훈련비를 지급한 데 대해선 업체에서 관리할 일이라며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실무 배치만 했습니다. 현장 실습 배치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데요? 그거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죠. 저한테 있습니까? 강사비는 돌려받으신 적 없습니다. 취재 결과 업체 3곳의 대표 가운데 한 명은 전기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석사과정과 시간 강사를, 나머지 한 명은 석사 졸업생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한 인력 양성 사업의 목표 취업률은 80% 이상. 풍력과 태양광 설비 시공 보수 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한 학생 15명 가운데 취업자는 7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어린이집과 마트 등에 취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인정은 하겠는데 별로 그게 크게 한 것도 없고 한데 돈 받아먹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지난 9년 동안 도내 대학들의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입된 도민 혈세는 42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 전선의 학생들은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중소기업들은 평생 동료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일부 교수들의 엉터리 운영으로 기업과 학생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또 이 과정에서 횡령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탐사K입니다.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구급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구급대원들이 음주 상태의 환자들에게 문매를 맞고 폭언을 듣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7시 소도리를 보며 함께 고민해 보시죠. 지금 아라주공 아파트에 가슴 통증 환자 발생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선생님 혹시 저희가 부축하거나 하면 걸으실 수 있으세요? 못 걸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동 안 된다고 해가지고 먹고 있어. 많이 아파요.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요. 막걸리. 막걸리 한 병? 한 3병. 3병 드셨어요? 네, 예. 나 지금 목발이. 아니요. 머리 식사랑 와요? 여기 앞에까지 혹시 갈 수 있겠어요? 요거. 저희 못 걸어요. 아예 요것도 안 돼요? 예. 쑥 올라갈게요. 엉덩이만 쑥. 쑥. 한번만 더 쑥. 어깨? 응, 알겠어요. 자, 선생님 혈압 한 번만 줄게요. 다시 될게요, 혈압. 주도병원 갈게요. 주치자분들도 이제 많을 때는 이제 주말 저희 관할에 이제 시청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주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치자들이 많고. 저는 실제로 주치자한테 폭행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폭행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뒤로 이제 주치자를 보면 또 돌발적으로 그렇게 폭력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거리와 심한 환기 장치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에서 내가 어디가 제일 안전한 위치인가 그것을 먼저 찾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태에서 그래도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덤빈다면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한번 훈련하게 될 겁니다.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저쪽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먹 이렇게 하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폭력이 자제가 돼요.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저 주먹이 안 되면 뭐야 해볼까요? 뭐야 위험이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저씨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서 나한테 달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그때 도망가면서 여기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고 막 이렇게 떼쓰면 안 돼요. 떼쓰는 게 아니고 힘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바로 아픕니다. 이렇게. 왔다. 손이 올라오면 자 스톱. 한번 멈추고 이 사람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보고 손이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잡으러 들어오세요. 어깨를 자 빠지면서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하고 나서 요 손 모양이 요렇게 돌면 안 돼요. 돌면 내가 꺾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꺾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얹어놓는다. 여기 팔을 여기다가 얹어놓는다. 팔을 비틀면 안 되고 이 팔을 얹어. 오케이. 네,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쓸 수 있게 된다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절대로. 뭐 빠져야죠. 얼른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방어 이렇게 준비 피고 계세요. 그렇지 이렇게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면 도망가야지. 잡히면 안 되잖아. 나랑 똑같은 속도로 뒤로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코 위로 얹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 현장 갔을 때 저희가 아무래도 두려움 느끼는 주치자들 많이 만나는데 이번에 배움으로써 단순한 동작인데도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딱 언제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저희가 이제 출동을 나가면서 돌아오기까지 저희는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고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흘간 연속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문희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 지부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교단에 서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네, 19년째 되고 있습니다. 19년, 네. 매해 새롭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전교조 지부장 중책을 맡은 뒤에 맞이하는 이 스승의 날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 스승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예전에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그 스승의 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스승의 날이 특별하게 보내지 않고 그 선생님께 감사 편지 쓰는 정도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승의 날보다는 5월 1일 노동절 때 교사들도 함께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아, 노동절에 함께 쉬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제주 교육의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재선에 성공한 이성문 교육감 2기 체제도 이제 1년이 지났죠. 네, 그렇죠.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 전교조 제주지부가 작년 8월에 그 1기 그 이성문 교육감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교육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한 60%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교사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어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네. 그리고 교육 활동과 무관한 업무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60% 정도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낮은 건 아니죠. 네, 네. 이제 뭐 1년 정도 됐는데 네. 좀 더 아쉬운 점이나 좀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저희가 그 교육청의 그 공문서 접수 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감 당선 이후 4년 동안은 이제 그 공문서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 3, 4월엔 또 이 수가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긍정적인 면은요? 네. 또 그 교육청 정책 중에 그 학교 전반의 그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점, 네. 뭐 고교 무상 교육이나 뭐 무상 이제 그 급식 전면 네. 실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제주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교조에서는 이 아이비 도입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비 교육과정이 원래 그 국제 학력을 인증받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거든요. 네. 특히 아이비 DP는 그 유수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비 과정이 과연 우리나라 공교육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아이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공교육의 혁신이 되려면 우선 우리나라 그 대학 입학 제도 이런 게 혁신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아이비가 그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성문 교육감 올 하반기에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또 어제 이제 교육위원장께서도 올해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이비가 이제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이 있어요. 네. 특히 교사들의 그런 어떤 논술 평가 역량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6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올해 시범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나요? 좀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청에서 아마 그 작년에부터 이제 그런 아이비에 관심 있는 교사들 뭐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네. 또 이제 그 시범학교가 될 어떤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런 어떤 필요한 교사들을 지금 교사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각종 매체에서 보면 이제 뭐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속상하실 것 네. 같긴 한데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그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고요. 네. 그 교사들에게 좀 스승이라는 어떤 허울을 주고 그 완벽한 그런 스승의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에는 학교가 학생 교육에만 치중했다고 하면 요즘은 또 이 교육을 넘어서서 보육이라든지 양육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까지 책임지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좀 교육 본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다른 쪽도 치우쳐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주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여건 마련이 돼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학생 수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그 수업 시수 감축, 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래야만이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또 학생들과 관계 맺고 또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문희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복수 제주 동려 평생학교 교사와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추자도에 1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이 추자도뿐만 아니라 제주 본섬에만 해마다 2만 톤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돌놀이 할망이 여기에 따끔하게 할 말이 있다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돌놀이 할망 왔수다. 아이고 말고째 너난 한숨부터 모녀 나암수다. 어떠하단 그 코코로고 곱닥하던 제주도 바당이 이자락이나 되버릇인지 원. 몬덜 봅디게 양. 얼마 전이 추자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 말씀. 큰 보름이 불멍
전남 지역 김 양식장이 통째로 밀려온 거 담땐 하는디 스티로폼이형, 그물, 밧줄, 김들이형, 혼디 얼거정 모작진 채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100톤이 넘는데 냄수다. 그중 일부는 제주시 용담포구 족끝띠까지 밀려왔건 말씀. 이걸 완전히 처리하자 놈인 혼돌은 걸린 데는 하는디 자체 처리를 할 수가 어신한 그게 문제인 겁주. 어디 이쁘니까 산호 서식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문섬 족끝띠 바당 소급인 낚싯줄이형 폐그물들이 산호를 덮어불고 자구리 바당 소급인 생활 쓰레기가 토사형 범벅진 채 골라하장 볼침이 어십디다. 육지에서 쓰레기를 졸바로 처리를 못해 놓은 바당이 썩어 들어가는 거주 말씀.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우다. 제주 지역만 해도 매년 2만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바당 환경을 해치고 이신디 그 처리 비용이 잘도 안 불랑하여 말씀. 지방정부인만으로 대쿠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 담수다. 요번 추자도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도 전라남도에 청구하는 원인자 부담 조항인가 뭔가 그걸 검토 중이래놉디다. 태풍이나 큰 비가 노림인 어디서 왬신지도 모르는 쓰레기들이 바당에 찌깍인디 그때마다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래 놈인 헛고 물 끊어지 않았구가. 지금까지 돌놀이 할망이었수다.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에서 18도로 출발해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엔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초여름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선글라스와 양산 착용하시는 등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오면서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다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6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아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전국에서 700개 가까운 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촌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아예 교문을 닫는 건데요. 오늘 교사단체가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나 제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스승의 날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날 제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날이 된 스승의 날.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내일은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화나 문자로 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